패션 하니까 살짝 생각난 패션 하면은 또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님이 이제 후보가 되셨겠죠. 이제 후보께서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특검 해야 된다 생각한다. 분명히 한동훈 이제 그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님들이 8명은 넘지 않겠어요. 특검 찬성 할 거라 보고요. 그 정도는 성의를 보이셔야 되는데 물론 그 뒤에다 사족을 다셨죠. 뭐 제3자가 추천을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사실 뭐 말장난인 것 같고요. 그 중요한 포인트는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양심에 따라서 우리야 함께 할 수 있겠다. 우리 국민과 함께하고 민주당이라고 안 해도 돼요. 국민과 함께하고 우리 차상병님과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8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의인 8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뭐 거부권 행사할 게 명백해 보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지금 한동훈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참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최혜병 사건이 상당한 아킬레스건인데 요거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오로지 특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실 눈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90도로 폴더 인사했던 사람인데 잘못하다간 본인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겠다라는 의도는 뭐냐면 민심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이 상태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친소 관계, 당정 관계에 있어서 친소 관계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썼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야, 네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특검을 맡은 조건을 걸었잖아.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완전히 철벽 방어를 하는 거를 보이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땐 상당히 잔머리를 많이 굴린 그런 것 같다. 표현 중에 수평적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당과 이제 대통령실 간의 수평적 관계. 이 표현도 사실 뭐 잔머리 표현이긴 하지만 과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 자체가 뒤틀려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거고요. 뭐 그 동안에는 그 인정마저도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동훈이 직접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저 웃긴 거는 지금은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지시를 하는 거라고 보이지 않고 또 혹자는 대통령실에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모로 잔머리가 쓰인 표현 워딩들이 많이 난무했다. 우리 모 의원님의 말씀을 좀 동의하는 게 기자회견하고 이제 하는 걸 질의응답 보면 정말 김건희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처럼 하지만 김건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서 이제 권력의 실세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승인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은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도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에 있어서는 한동훈 특검이 말고 그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발의해서 하겠다. 그다음에 이 추천권을 제3자 뭐 MB 때 있어도 뭐 대법원장 추천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 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진짜 철벽방어하는 모습들 이상하다. 아주 이상하죠. 그래서 대표가 되려면 누구의 낙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기자회견문에 쓰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혜병 특검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밝혀야 될 이제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혜병 특검을 밀어붙이고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김건희 특검은 범죄적 성격으로 봤을 땐 상상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디펜스한다? 그런 걸 봤을 땐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는 모습이 그렇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뉘앙스가 다른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10초 통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네, 10초 네. 통화 네. 하는 거 봤으면 뭐 윤석열 거의 대통령하고는 뭐, 예, 관계가- 자르고 가겠다. 하지만 하지만 김건희는 내가 지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자, 이 뭐 전당대회 과정은 저희가 오마이 TV에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분석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박찬대 추경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시 뭐 볼 일이 없다. 추경 원내대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렬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그러면 상임위 다 민주당에 가져옵니까? 다 가져와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11개 상임위에 배치되신 그 의원님들이 본인 의사가 100% 반영된 배치가 일단 아니고 네. 그리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7개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분명히 내부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회담이 결렬되는 걸 이미 넘어서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재조정이 필요한데 네. 7월 4일 우리 회기까지는 조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차피 안 될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표현대로 약자 코스프레라도 하자 네. 라는 전략을 들고 온 것 같고요. 그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18개를 가져온 상태에서 네. 그 다음 협상을 하고 그분들이 다른 카드를 들고 오더라도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저희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가 지금 출석하는 현장, 경제 출석하는 현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저희 다른 채널에서 지금 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출석 현장도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의 상황, 현장 지금 이 시각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오마이 TV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무경정 의원 바로 아래 모습은 민주당 최고위 모습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방이 빨리 정상화돼야죠. 네. 의원님.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원식 장관과 관련된 이제 독도 영유권 그 분쟁화 시킨 것부터 시작을 해서 최혜병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때는 국방위 간사였지만 여러 차례 18차례나 통화를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밝힐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북러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에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안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또 짚어봐야 되고 또 방위비 분담 또 같이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볼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국방위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국회 본회의장이 있잖아요. 본회의장 관람 방청을 하는 그 입구가 국방위 회의실 쪽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최상병 특검 재의결이 안 됐을 때 제가 저도 방청석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방청석에서 그게 가결이 안 되고 재통과가 안 되고 나와서 예비역 연대 분들이 기자회견을 바로 그 앞에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바로 국방위 회의 또는 국방위원장실 바로 앞에서 그걸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마침 그 국방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과 그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복도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분들은 잘 못 알아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초선이기도 하니까 자, 조용히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 봤는데 제가 만약에 국방위원장이고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면 조금이나마 조금 무표정을 갖거나 아니면 아예 들어가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뭐 국방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데 안타깝게 됐다, 뭐 잘 살피겠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전혀 액션이 없더라고요. 전혀 오히려 저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신 또는 국방위원장실에 계신 분들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국방위 이제 시작되시면 이제 그런 국방위가 아니라 정말 20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방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빨리 부승찬 의원님 국방에서 지리한 모습 보고 싶고 운영위에서는 대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이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뭐 인권위 이 현장도 좀 많은 분들이 저희 오마이 TV 부유들 통해서도 많이 보시고 뭐 그냥 똑같은 질이었어요. 워낙 인격적으로 상당히
질이 떨어지는 분이었거든. 상임위원이 김영현 네. 상임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 그다음에 이제 퇴장 조치. 추가 증인 네, 채택 네. 뭐 이렇게 다시 부르는 걸로 할 정도로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난장판이었죠. 예. 그런 분이 이제 인권위의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라는 게 참 현실이. 네. 예. 그래서 인권위원회를 폭파시키기에 오다를 받고 간 상임위원 같은 느낌. 그게 저희 행안위 소관에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진화위라고 하죠. 진실과 화해를 위한. 예. 거기서 국장급이신데 저희 이미 얼굴도 다 공개되어 네. 있는 분인데 굳이 마스크를 쓰시고 굳이 안경 뿔테 안경을 쓰시고 발언을 하셔서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분이 그 위원회 안에서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애초에 그러면 비공개를 요청을 먼저 하시거나 본인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유, 신변이든 뭐가 됐든 간에 애초에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되는 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 그 일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자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네.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행안위에서 있었다는 거 한번 신경 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스크 계속 쓰고 있고 국정원에서 뭐 근무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거. 별의별 일 다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각 기관의 모습 쭉 보면은 기관들이 다 어떻게 보면 형해화되고 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방통위도 그렇죠. 2인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고 있죠. 권익위도 그렇고 인권위도 그렇고 요소마다 지금 기강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왜 이렇게 각 기관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회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권 분립이라는 거 국회의 역할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영위 하면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행령이라는 뭐 경찰국을 만들고 이러면은 뭐 행안부 직제령이라는 걸 만들어 개정을 해서 네.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통제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은 이거를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데 그동안 네. 2003년 이후로 아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무분별하게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또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수수색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미 제출을 네, 막은 요구하고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는데 네. 그걸 행사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입법부가 상당히 그 기능이 축소되고 권한이 축소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비춰지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상권 분립을 스스로 이제 견제와 균형 기능을 발목을 스스로 잡았다.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하고 가야죠. 네.